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 함경북도 청진에서 평범하게 살던 22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작은 USB 하나가 어떻게 지옥 같은 인연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자유를 향해 걸어갔는지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와 처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과 자유, 절망과 희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지 씨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그녀의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이름과 일부 세부 사항은 변경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5년 봄, 청진의 어느 공장. 김민지 씨는 22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지 씨가 아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공장 일은 단순했지만 고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기계를 돌렸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로 더러웠고 몸은 쇳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배급을 받을 수 없었기에 나가야 했습니다. 민지 씨의 유일한 낙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과의 수다였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모여서 장마당 이야기, 남자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 순이가 민지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민지 씨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USB 메모리였습니다. 이게 뭔데?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야. 민지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미쳤어? 그런 거 어떡해. 괜찮아. 나도 벌써 몇 달째 보고 있어. 진짜 재미있어. 민지야, 한 번만 봐봐. 민지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들키면 큰일 나는 거 너도 알잖아.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만 보면 돼. 나도 지금까지 잘만 봤잖아. 이불 속에서 이어폰 끼고 보면 아무도 몰라. 정말 재미있어. 민지야, 한 번만 믿어봐. 순이의 간청에 민지 씨는 결국 흔들렸습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남조선이 어떤 곳인지,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북한에서는 남조선을 지옥 같은 곳이라고 배웠지만 순이의 표정을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를까? 그럼 내가 보장할게. 조심하기만 하면 돼. 민지 씨는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작은 USB였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지 씨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노트텔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휴대용 DVD 플레이어였는데 USB 단자가 있어서 파일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방문을 꼭 닫고 창문에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트텔을 켰습니다. 불빛이 새나갈까봐 이불로 완전히 덮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드라마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첫 번째 것을 클릭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1회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부터 민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너무 깨끗하고 선명했습니다.
북한 TV에서 보던 흐릿하고 거친 화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색감도 생생했고 음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옷차림. 여주인공이 입은 옷은 민지 씨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저렇게 입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이 사는 아파트가 나왔을 때 민지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고 밝고 깨끗한 집, 큰 TV, 부드러워 보이는 소파, 반짝이는 주방.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일반 사람이 사는 집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민지 씨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외계인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설정이었습니다. 북한 영화는 항상 수령님을 찬양하거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의 사랑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사랑을 막지 않았습니다. 당도 수령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사랑하고 고민하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민지 씨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편이 끝나자 다음 편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편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편.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민지 씨는 노트태를 껐습니다. 4편을 연속으로 본 거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드라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은 결국 함께할 수 있을까? 계속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서 일하는 내내 민지 씨는 멍했습니다. 손은 기계를 돌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드라마 속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이를 만났을 때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조선은 저렇게 살아? 순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보다 더 잘 산대. 내 사촌 오빠가 중국 갔다가 남조선 사람 만났는데 직접 들었대. 거기는 배고픈 사람이 없고 집집마다 TV랑 냉장고가 다 있대. 민지 씨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정말 있다면 자기도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부터 민지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순이에게 다른 드라마도 부탁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시그널, 사랑의 불시착. 볼 수 있는 건 다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민지 씨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밤에 드라마를 볼 생각을 하면 하루가 견딜만 했습니다. 민지 씨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 일할지 어디서 살지 모두 당이 정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곳에 살고 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민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유롭게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하지? 이게 발각되면 교화소로 가는 건데. 그럼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 민지 씨는 조심했습니다. 절대 밖에서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이하고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장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도깨비 봤어? 너무 슬프더라. 나 태양의 후예 다 봤어. 송중기 진짜 멋있더라.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지 씨는 무사히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볼륨을 최소로 하고 이불 속 깊숙이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는 조금 편하게 봤습니다. 2017년 6월 어느 날 공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진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보안서와 보위부가 합동으로 남조선 영상물을 단속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민지 씨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속은 늘 있었으니까요. 가끔 요란하게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일 없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에 확성기를 단 차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민은 지금 즉시 광장으로 모이시오. 긴급 집회였습니다. 민지 씨는 가족들과 함께 광장으로 갔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한 간부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주민 동지 여러분.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적들의 사상 공세가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조선 괴뢰들이 만든 영상물들이 우리 인민들 속에 퍼지고 있습니다. 민지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제도를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적 독약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자는 반국가 범죄자입니다. 간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남조선 영상물을 한두 번 본 사람은 최소 6개월의 노동 단련대에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본 사람은 3년 이상의 교화 소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유포한 사람은 10년 이상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과 수령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자진 신고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USB나 SD카드, 노트텔을 자진해서 반납하면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적발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용서도 없을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순이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USB를 자진 신고해야 할까? 신고하면 처벌은 면하지만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감시 대상이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불안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교화소에 가는 건데 3년이나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데 민지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둘은 화장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신고 안 할 거야. 기록에 남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잖아. 그냥 잘 숨겨놓고 조심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들키면 안 들켜. 지금까지도 안 들켰잖아. 조심하기만 하면 돼. 민지 씨도 결국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USB를 안전하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마당에 나가 구석에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USB를 비닐봉지에 싸서 구멍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노트텔은 순이 집에 맡겼습니다. 둘이 나눠서 보관하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고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USB를 반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와 순이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잦은 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원들이 팀을 이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불시 검열을 했습니다. 민지 씨의 집에도 보안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서다. 문 열어. 민지 씨의 아버지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보안원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부엌도 뒤졌고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천장도 살폈습니다. 노트텔 있나? USB는? SD카드는?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보안원들은 민지 씨의 방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USB는 마당에 묻었고 노트텔은 순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30분간의 수색 끝에 보안원들은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민지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네 옆집에 사는 박철호 씨 집에서 USB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였습니다. 보안원들이 옷장 뒤에 숨겨둔 봉지를 찾아낸 겁니다. 박 씨와 그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 씨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동무들 잠깐만요. 그건 제가 본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집에 숨겨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안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부를 차에 태워 끌고 갔습니다. 민지 씨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게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공개 비판 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민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광장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박 씨 부부가 연단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심한 조사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어야 했습니다. 나 박철호는 방국가적 영상물을 시청한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적들이 만든 독약 같은 영상물을 보며 우리 제도를 비방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계속 끊겼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의 이런 행위는 수령님과 당을 배신하는 것이며 인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깊이 반성하며 당과 인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박 씨의 아내도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판 대회가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노동 단련대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씨의 두 아들은 군대에서 제대 조치되었습니다. 명예 제대가 아니라 불명예 제대였습니다. 박 씨의 딸은 다니던 대학에서 제적당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은 겁니다. 박 씨네 집은 문이 봉쇄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시골로 추방되었습니다. 평양에 있던 박 씨의 부모님까지 영향을 받아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민지 씨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 씨네 집은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고 가족 전체가 파멸하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드라마를 보지 않겠다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적발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다음 날 민지 씨는 마당에 묻어둔 USB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가서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USB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며 민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순이에게 맡겨둔 노트텔도 돌려받았습니다. 순이도 무서워서 더 이상 드라마를 보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 단속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18년이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공장에 나가고 집에 돌아오고 저녁을 먹고 자는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민지 씨는 드라마가 그리웠습니다. 주인공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못 본 드라마들은 어떤 내용일까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드라마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조심스럽게 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 사실 아직도 보고 있어. 드라마? 응, 너무 보고 싶어서 못 참겠더라. 지난번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보고 있어. 너도 다시 볼래? 민지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박신혜 집 꼴 봤잖아. 그건 조심 안 해서 그래. 우리는 더 조심하면 돼. 민지야, 너도 보고 싶지? 솔직히 말해봐. 민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었으니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있어. 도깨비 다음 시리즈래.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진짜 재미있대. 민지야, 한 번만 더 봐보자, 응? 민지 씨는 갈등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당연하지. 이번에는 더 조심할 거야. 그날 밤부터 민지 씨는 다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에게서 새 USB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보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속옷 안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USB를 넣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USB를 꺼내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했습니다. 방문에 빗장을 걸고 창문을 두꺼운 천으로 가리고 불을 모두 끄고 이불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볼륨도 최소로 줄이고 이어폰 볼륨도 작게 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남한 여자가 북한에 불시착하는 이야기였는데 민지 씨는 그 드라마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북한은 실제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주인공이 북한 장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는데 민지 씨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저 주인공처럼 남한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습니다. 민지 씨는 매일 밤 드라마를 봤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조심하기만 하면 괜찮은 거구나. 하지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민지 씨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민지 씨는 순이와 함께 순이 집으로 갔습니다. 순이의 부모님이 친척집에 가서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이서 함께 드라마를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 함께 보면 더 재미있었습니다. 웃을 장면에서 같이 웃고 슬픈 장면에서 같이 울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두 사람은 순이의 방에서 사랑의 불시착 15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재회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민지 씨와 순이는 울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씨와 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꼼짝 마. 보안원 3명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지 씨는 황급히 노트태를 끄려고 했지만 보안원 1명이 달려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뭘 끄려고 해? 증거인멸이야. 다른 보안원이 노트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로군. 현행범이야. 민지 씨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보안서로 가자. 민지 씨와 순이는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이는 느낌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차에 태워져 보안서로 끌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지 씨는 떨고 있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안서에 도착해 민지 씨는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작은 의자 하나가 있었고 민지 씨는 그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2명의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30대 여자였습니다. 이름 김민지입니다. 나이 26입니다. 직업 청진 제일기계공장 노동자입니다. 남자 조사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네가 남조선 드라마를 봤지? 저는. 뭘 얼버무려. 현장에서 잡혔잖아. 내 친구 순이도 이미 다 자백했어. 민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봤습니다. 언제부터 봤어? 2018년부터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2018년에 처음 봤다고? 네. 2017년 단속 때는 안 봤나? 민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봤지만 그걸 말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이 다가와 민지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언제부터 봤냐고? 2015년부터입니다. 민지 씨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2015년부터 봤습니다. 4년이나 봤다는 거지? 4년 동안 매일같이 적의 독약을 마셨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줬어? USB는 어디서 구했어? 친구가. 순이가 줬습니다. 순이 외에 또 누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순이하고만 같이 봤습니다. 거짓말. 4년이나 봤는데 순이 하나밖에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 이름 대. 정말입니다. 순이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이 민지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얼굴에 퍼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더 아플 거야. 다른 사람들 이름 대라고. 정말 없습니다. 조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봤는지, USB는 어디서 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은 없는지, 한국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 탈북을 계획한 적은 없는지. 민지 씨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순이하고만 봤다고, USB는 순이가 줬다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 없다고,
한국에 아는 사람 없다고, 탈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민지 씨는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에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구석에 양동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민지 씨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시 봤을까? 2017년에 그만뒀어야 했는데 욕심 부렸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 씨에게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과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다시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조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봤어?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름 댈 거야? 정말 순이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이러다가 교화소 오래 가는 거 알아? 솔직하게 말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도 있어. 마지막 기회야. 다른 사람 없어? 민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민지 씨와 순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USB는 정확히 어디서 구했어? 순이가 줬어요. 순이는 어디서 구했대? 장마당에서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은 민지 씨의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에게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민지 씨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지 씨에게서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고 민지 씨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민지 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민지 씨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남조선 반동 영상물을 시청한 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수십 편의 남조선 드라마를 시청했으며 이는 반국가 행위에 해당한다. 민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 동무. 저는 그저 재미있어서 본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법은 법이다.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판사는 민지 씨의 애원을 무시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는 형법 제194조 비법적인 녹화물 시청 및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시청 기간이 4년으로 장기간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노동교화형 2년을 선고한다. 2년. 민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년이나 교화소에 가야 한다니. 재판장 동무. 민지 씨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지만 판사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민지 씨는 다시 보안서로 끌려갔습니다. 독방에서 일주일을 더 보낸 후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0일 민지 씨는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트럭에 20명 넘는 여성들과 함께 실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조선 것을 받거나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2시간을 달려 산 깊은 곳에 있는 교화소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쳐진 음침한 건물이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거쳤습니다. 몸수색을 당하고 머리를 짧게 잘렸고 죄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민지 씨는 이름이 아니라 258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8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작은 방에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비좁았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화장실은 방 한 구석에 있는 구멍뿐이었습니다.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겨우 누울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지 씨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굶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 옥수수죽이었습니다. 6시에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농장 작업반에 배치되었습니다. 밭으로 나가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간수들은 계속 빨리 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욕설과 폭행이 따라왔습니다. 점심은 현장에서 먹었습니다. 옥수수죽과 무조각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에 노동이 끝나고 교화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7시부터 9시까지는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이란 사상 교육이었습니다. 강사가 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실을 읽고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자기 죄를 반성하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민지 씨는 매일 밤 반성문을 썼습니다. 나 김민지는 남조선 반동 영상물을 시청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적들이 만든 독약 같은 것을 보며 우리 제도를 의심하는 반동적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수령님과 당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인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깊이 반성하며 같은 내용을 매일 밤 조금씩 바꿔가며 써야 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아도 써야 했습니다. 9시가 되면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이 뒤척이면 모두가 뒤척여야 했습니다. 벼룩과 이가 들끓었습니다. 밤새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긁으면 상처가 생겼고 상처는 골맞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 씨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하루 2끼의 옥수수죽으로는 12시간의 중노동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빠르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만에 10kg이 줄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푹 꺼졌습니다. 생리도 멈췄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방에 거의 모든 여성들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교화소에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었습니다. 아프면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민지 씨는 3개월째 되던 달에 심한 설사병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화장실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간수에게 아프다고 말했지만 간수는 일하라고만 했습니다. 아픈 척하지 말고 일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지 씨는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겁니다. 깨어나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물을 먹여줬습니다. 괜찮아? 옆에 누워있던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어. 몇 달 지나면 적응돼. 그 여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도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1년 반. 이제 반년 남았어. 어떻게 버티세요? 순자 씨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지.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야.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살아야지.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2년을 버티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지 씨는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교화소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21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태양의 후예를 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원래는 평양의학대학에 다니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교화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이 의사였어요. 영희 씨가 어느 날 저녁 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민지 씨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교화소에 갔다 온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학도 다시 갈 수 없습니다. 후회해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죠. 하지만 드라마를 본 건 후회 안 해요. 그게 유일하게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던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최수진 씨는 3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일하다가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교화소에 보내졌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큰애가 8살, 작은애가 5살이에요. 엄마 없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진 씨의 남편은 아내가 중국에 간 것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민지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무언가를 잃고 누군가를 두고 왔다는 것을. 교화소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계속 약해졌고 영양실조는 심해졌습니다. 민지 씨는 6개월 만에 15kg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같은 방에 있던 한 여성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에 숨진 겁니다. 영양실조와 폐결핵이 원인이었습니다. 간수들이 와서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죽으면 가족들은 시신도 못 볼 거야. 그냥 어디 산에 묻히겠지.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2년을 버티고 나가야 합니다. 민지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했습니다. 배고파도 참았고 아파도 참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됩니다. 민지 씨는 매일 숫자를 세었습니다. 365일 남았다. 364일 남았다. 363일 남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020년 봄, 민지 씨는 교화소에서 어느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순의 할머니였습니다.
60대 후반의 할머니였는데 중국에 갔다 왔다가 잡혀서 교화소에 온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 씨에게 중국과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중국은 진짜 좋더라. 배고픈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식당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셔. 우리는 옥수수죽 먹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거기는 고기를 남겨. 한국은 더 좋다더라. 내가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한국 갔다 온 사람인데 거기는 천국이래.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줘. 집도 주고 병원비도 안 내. 믿기지 않지? 민지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게 진짜였구나. 정말 그렇게 사는 곳이 있구나. 할머니, 저도 나가면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민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네가 젊을 때 가야지. 나처럼 늙어서 가면 적응하기 힘들어. 어떻게 가요?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할머니의 말은 민지 씨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탈북, 한국, 자유. 그날 이후 민지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교화소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청진으로 돌아가서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까? 북한에 남으면 어떻게 될까? 교화소에 갔다 온 기록 때문에 평생 감시받을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도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교화소에 갔다 온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드라마. 민지 씨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교화소에 있는 내내 드라마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공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못 본 드라마들은 어떤 내용일까? 한국에 가면 마음껏 볼 수 있겠지. 감추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볼 수 있겠지. 민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교화소에서 나가면 탈북하겠다고.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그 결심이 민지 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드디어 민지 씨는 교화소에서 출소했습니다. 2년이 지난 겁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출소하는 날 민지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깡마른 몸, 푹 꺼진 눈, 거칠어진 피부. 26살에 들어와 28살에 나왔지만 거울 속 사람은 40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청진으로 돌아온 민지 씨는 예전 집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고 울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탈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먼저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브로커를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민지 씨는 한 여자를 통해 브로커와 연결되었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탈북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네. 돈 있어? 얼마나 필요한가요? 3,000달러. 북한 돈으로 300만 원쯤. 민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교화소에 갔다 와서 일자리도 없는데. 돈 없으면 못 가. 딱 잘라 말하는데 공짜로는 안 돼. 모을 수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브로커는 민지 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줄게. 6개월 안에 돈 구하면 데려가 줄게. 민지 씨는 그날부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물건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들도 팔았습니다. TV, 자전거, 옷까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반지까지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왜 이렇게 돈을 모으는지 알아챘습니다. 민지야, 너 떠날 거지? 민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알아. 내 표정 보면 알아. 여기 있기 싫은 거지?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이해해. 여기 있으면 내 인생 없어. 가거라. 한국 가서 잘 살아. 엄마도 같이 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여기서 죽을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젊잖아. 가서 새로운 인생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민지 씨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 씨는 3,000달러를 모았습니다. 마지막 1,000달러는 친척에게 빌렸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1년 9월 민지 씨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좋아. 다음 주 금요일 밤에 출발한다. 준비해. 민지 씨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돈 벌어서 꼭 보낼게요. 그러지 마. 너나 잘 살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 잘 지내요. 나중에 꼭 연락할게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민지 씨를 안아줬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꼭 살아서 도착해라. 네, 아빠. 그날 밤 민지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장소는 압록강 근처의 한 창고였습니다. 민지 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강을 건넌다. 9월이라 물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어. 하지만 경비병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 중국 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강만 건너면 그 사람이 데려갈 거야. 절대 소리 내지 마. 발견되면 총 쏴. 알겠어?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시쯤 일행은 강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입니다. 저기만 건너가면 자유입니다. 자, 출발한다. 조용히 나를 따라와. 브로커가 앞장서고 6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9월인데도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지 씨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물살이 세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이 절반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북한 쪽에서 서치라이트가 강을 훑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민지 씨는 물속에 거의 완전히 잠긴 채로 숨을 참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민지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땅을 밟았습니다. 민지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북한을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빨리 와. 여기 있으면 안 돼. 중국 쪽에서 누군가 손짓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일행은 급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차에 올라탔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민지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가 있는 곳. 이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해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불안했습니다. 민지 씨와 일행은 중국 시골의 한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한 달을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0월 말 브로커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중국 남부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중국은 정말 넓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중국 남부에 도착해 다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마침내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민지 씨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청진을 떠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민지 씨는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한국에 갑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곳에 갑니다. 2022년 1월 5일 민지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2022년 4월 민지 씨는 사회에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민지 씨는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자유롭게 일하고 돈을 벌다니.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삶이 정말 가능하다니. 그날 저녁 민지 씨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사랑의 불시착을 재생했습니다. 교화소에 가게 만든 그 드라마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민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가 2년을 교화소에서 보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고 젊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가 민지 씨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줬으니까요.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줬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민지 씨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자유롭게 드라마를 봅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영화관에 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머니와는 중국을 통해 가끔 연락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민지 씨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살 겁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한편 이 드라마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 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고 교화소로 끌려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범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드라마가 누군가에게는 인연의 교화소 생활과 맞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고 철조망을 넘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민지 씨는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꿈을 꾸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언젠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처벌 없이 마음껏.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